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지원군 홍선혜입니다. 2016년 최고의 씁쓸한 유행어가 있습니다. 바로 헬조선인데요. 계속되는 경기 불황, 그리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 여러 가지 요인이 이 헬조선 같은 씁쓸한 유행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취업준비생들 해외로 눈을 돌리는 분들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 취업에 계속 실패한 취업 늦깎이 준비생들이 해외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해외 취업도 직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해외 취업, 직무 능력에 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세 분 초대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 일자리 지원국 서울 K무브센터의 박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K무브센터의 박희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오늘 K무브 그리고 해외 취업에 관해서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알리탈리아 기내통역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김소정 승무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알리탈리아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소정 승무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해외 취업에 성공하신 사례로 나오신 겁니다. 오늘 그 생생한 이야기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글로벌 인턴십 컨설팅의 오준일 이사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글로벌 인턴십 컨설팅의 오준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해외 취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께 먼저 여쭤보죠.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사업하면은 K무브입니다. 그렇죠. 네. 앞서서 해외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얼마나 취업하고 있나요? 네.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K무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을 한 인원은 2013년 1,607명, 2014년 1,679명, 그리고 2015년 2,90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취업 인원이 2014년보다 약 70%가량 상승을 하였습니다. 또 올해 9월까지 취업한 인원은 2,11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중동 국가 취업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 부분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2013년하고 2015년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네. 2013년에 1,600여 명 정도였는데 네. 2년 뒤에 2,900여 명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 정말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숫자적인 증가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해외 취업 이야기를 나눌 때 계속해서 문제점처럼 제기되고 있는 게 일자리의 질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 해외 취업이 되기는 되는데 그게 좀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게 아닌가, 양질의 일자리로는 못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 공단을 통해서 취업한 인원들이 그 직종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사무와 서비스 직종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세부적으로는 항공 승무원, 그리고 네. 호텔 서비스원, 그리고 무역 사무원 쪽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에서는 우리 청년들의 그 양질의 해외 일자리 진출을 위해서 네. 2013년도부터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의 방향을 양에서 질 중심으로 개편해서 네, 그 좀 최근에는 IT, 보건의료, 엔지니어 등 전문 직종으로 취업을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질 낮은 일자리에 소위 취업을 하는 청년들도 물론 지금도 그렇고 없지 않아 물론 있지만 네.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보다는 질 중심으로 전환해서 지금 추구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해외 취업이라는 게요. 네. 해외로 아예 나가서 사는 거잖아요. 네. 일을 한다는 건 뭐 왔다 갔다 해외로 할 수 네.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는데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주십니까?
네. 저희 공단에서는 네.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지난해 설릉역 근처에 서울 K무브 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네. 이 서울 K무브 센터에서는 1대1 국가별 상담부터 취업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또 매월 해외 취업 아카데미라는 구직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문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영어 인터뷰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밖에도 국가별 해외 취업 전략 설명회나 아니면 대학으로 찾아가는 해외 취업 설명회, 그리고 멘토링 등 이런 해외 취업 관련된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신입직 지원자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직무 연수 후 취업으로 연계해드리는 K무브 스쿨이라는 연수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네. 해외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돕고 계시는데 네. 좀 많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개 좀 여쭤볼게요. 네네.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 단계라는 게 어떤 단계를 말하는 걸까요, 처장님? 단계는 일단 해외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그런 스킬이나 역량 등을 갖춰야 하는지 네. 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보 제공 관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부터 이제 저희가 직무 교육까지 심화해서 단계별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 뭐 해외 취업은 어떤 걸까 관심을 갖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네. 준비를 좀 심화적으로 해 나가는 단계가 있을 텐데 그 단계별로 맞춤 지원을 해주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취업 설명회도 갖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기간에 한 번씩 열립니까? 저희가 매월 한 번씩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그 네. 국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국가에 취업하신 사례자분을 실제 모셔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취업을 했는지 이런 노하우도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가별로 진행을 네. 매월 하시는군요. 네. 사례자도 초대를 해서 또 네네. 경험담을 들어보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K무브 스쿨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네. 스쿨이라고 하니까 뭔가 교육적인 네. 느낌이 듭니다. 뭘 배울 수 있는 곳인가요? 각 국가별로 사실 유망 직종이 조금씩 다를 텐데요. 네. 그래서 그 유망 직종에 포커스를 둬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IT, 호주는 뭐 유아 보육교사 이런 쪽으로 직무 교육과 그리고 외국어 교육을 같이 한 3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네. 정말 내가 관심 있는 국가별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뭐 언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를 텐데 교육을 네. 또 하는 K무브 스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취업 말 그대로 해외 취업을 하는 겁니다.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건데요. 임금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물론 네. 천차만별이겠지만 네.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렇죠.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최근 3년간 그 월드자 플러스의 저희 통계치를 보면은 네. 평균 연봉 수준이 한 3만 불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3만 불이요. 예,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취업하시는 직종이 다양화되고 좀 더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봉 수준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원화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여기 제가 받아본 통계 자료도 있거든요. 2014년 5년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2,500만 원이었다가 2,500만 원대 후반이 됐는데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는 2,600만 원 정도, 네네. 2,645만 원 정도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알려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옆에는요. 실제로 이제 해외 취업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승무원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역할이세요. 실제 사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알리탈리아 네. 항공사죠. 네. 이탈리아 항공사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재 저는 이탈리아 항공사에서 네. 인천과 로마 노선을 담당하고 있는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오신 거예요? 지금 현재 쉬는 날이기 때문에 네.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혹시 그러면 이탈리아에 계시다가 저희 녹화 때문에 와주신 걸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마침 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전화가 오셔서 네. 네, 다행히 올 수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나 잘 맞아 떨어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승무원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대생들의 꿈의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첫 직업부터가 승무원이셨어요? 궁금한데요. 아, 네. 저는 첫 시작은 다양한 일을 했었는데요. 먼저 첫 시작은 아시아나항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에서 해외 눈을 돌려 ANA 일본항공사에 다녔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만수르시죠. 네. 석유 재벌인 만수르시 항공사이기도 한 에티하드 항공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총 3개의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네 번째 항공사네요. 그렇죠. 4번째 항공사. 각 회사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특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먼저 일본 항공사는 네. 아시아계 항공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이제 일본인 분들의 특성상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하지 않으셔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야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티하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 국가가 무슬림 국가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승객분들이 기내에서 절을 하시거나 기도를 하시는 승객도 계셨고요. 그렇구나.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또 여성분들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80개국 이상의 외국인 분들이 계셔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알리탈리아 항공사에서는 네. 이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 문화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른을 공경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정이 많다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한국과 유사한 점입니다. 하지만 특징은 네. 유럽 분들이기 때문에 네. 조금 느긋하고 여유로운 것이 조금 한국과는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듣다 보니까 승무원분들 일은 뭐 워낙 힘드시겠지만 사실 승무원 일을 안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럽게 느껴지는 게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여행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근무를 해보신 거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승무원을 꿈꾸셨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직종으로 들어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흥미가 있었습니다. 네. 네, 또한 그리고 세상을 보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마침 또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이 또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승무원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떤 승무원으로서의 직무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세요?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네. 실제로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고 또 너무나도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굉장히 예쁘신 분들이 일단 예쁘시고 단아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승무원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 뭔가 멋진 일만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지금 높으시다. 실제로 정말 하고 싶으셔서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요. 많은 분들 아마 아까 그 이력을 들으시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첫 직장이 아시아나 항공이었잖아요. 아시아나항공, 뭐 대한항공 이 정도면 사실 국내에서 승무원 지망하는 학생들이 정말 선망하는 회사인데 굳이 해외로 또 눈을 돌리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네. 다니고 있었지만 네. 해외와 한국을 오가는 스케줄 근무 동안에 아무래도 해외 생활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스케줄이 바쁘기 네. 때문에 조금 복지가 좋고 좀 더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떨까 하는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 항공사로 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많이 좀 유하게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복지 환경이나 근무 환경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보다는 외국 항공사가 더 좋은 경우가 좀 많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어떤 부분은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내 항공사가 좀 더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외항사도 또 나름대로 또 본인의 뭔가 추구하는 이상향이 있다면 네네. 그거에 따른 항공사별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국내 항공사를 선택할지 외항사를 선택할지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외항사를 또 선택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해외 취업을 내가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고 이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먼저 저는 다양한 일을 했었는데요. 네.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먼저 다양한 승객들
고객들을 접하고 네. 또 민간 외교관으로서 안전과 기내 서비스를 담당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서비스 직종의 일과 또한 보안 일도 많이 했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모의 면접을 통해서 네. 연습을 통해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뭐 국내 취업할 때도 사실 국내도 너무나 취업이 어렵잖아요. 공부들도 진짜 열심히 하시고 외국 그 취업 과정을 경험해 보시니까 국내와 비교했을 때 이건 좀 더 어렵더라, 혹은 이건 좀 더 쉽더라 이런 것도 좀 비교가 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어려운 부분 같은 네.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어로 면접을 아, 보다 보니 그렇죠. 보통 영어가 수준의 영어가 좀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네.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지원을 하면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지원을 몇 번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재지원이 조금 불리한 항공사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결혼을 하거나 네. 나이가 있거나 그런 제한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도 많이 좋은 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실례지만 몇 개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네? 승무원님. 네? 저는 잘은 하진 네. 않지만 일본어를 일본 네. 항공사에 다닐 때 많이 또 공부를 했었고 네. 또 부수적으로 지금 이탈리아어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탈리아 또 항공사에서 일을 하시니까 필수일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조금 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을 할 때는 이 정도 실력으로도 굉장하다 하지만 이탈리아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건 또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언어적인 것도 극복하기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노력하셨어요?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네. 또 이탈리아 동료들이 하는 말을 네. 알아듣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쉬는 날에도 틈틈이 제가 공부를 혼자 하고 또 이탈리아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네네. 이렇게 극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이런 것 또한 또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너무 모범적인 답만 지금 해주고 계세요. 아유, 이런 분이 또 나와주셨네요. 네. 나오신 김에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좀 여쭤볼게요. 이런 말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승무원분들 굉장히 아름다우시잖아요. 그죠? 단아하시고. 우리나라 항공사가 유난히 승무원분들의 좀 외모를 많이 본다. 근데 외국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좀 외국 많이 나가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실제로 봤을 때는 저희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 30년씩 이상 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아이도 있고 또 50세 이상 분들도 많이 비행기에서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맞는 얘기군요. 네. 전형 과정은 국내와 좀 달랐습니까? 전형 과정은 국내와는 좀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영어로 먼저 면접을 진행을 다 하였고, 네. 그다음에 토론 면접 등등 최종 면접까지 영어로 다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국내에서 일을 하시다가 해외 취업을 준비하실 때는 뭔가 사이트도 참고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정보를 일단 얻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이트 좀 보셨어요? 보통 이제 커뮤니티가 따로 아. 저희 승무원 준비하는 분들에게 따로 있는데요. 네. 그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탈리아어도 이제는 좀 더 잘해지셨을 것 같은데 공부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또 한국에 이탈리아어가 있는 많은 또 상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공부를 하다 보니 네. 카페 베네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탈리아 언어더라고요. 그래요. 또 그런 부분 통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시고. 네. 네. 이런 부분은 또 약간 좀 솔직하게 듣고 싶지만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오해들도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면 특히나 이탈리아 같은 곳에 가면 동양인에 대해서 좀 차별하진 않을까. 어떻습니까? 일하시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잘해주고 또 한국에 대한 지금 열풍이 많이 네, 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무슨 차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다른 항공사, 외항사에서도 마찬가지셨어요? ANA 일본 항공사 같은 네.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본 분들이 조금 국가적으로 조금 네. 안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보통 일본 분들은 영어도 못하시고 한국어도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동안 일본어 공부를 회사에서
했었습니다. 네, 네. 아, 우리나라 분들이 똑똑하세요. 그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궁금한 게요. 지금 알리탈리아 항공사, 이탈리아 항공사에서는 왜 한국인 승무원을 뽑는 거예요? 네. 저희 항공사에서는 네. 1, 2년 전부터 네. 인천과 로마 노선을 취항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인 분들이 굉장히 유럽 쪽이랑 이탈리아 쪽에 많이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승무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취업을 하게 돼서 이탈리아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탈리아에 처음 가셨을 때 뭐 그동안의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항공사 통해서도 좀 가보신 적이 있겠지만 일하러 가셨을 땐 또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은데 적응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네. 막상 가보니 많은 기회와 또 다른 세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도 좀 할 수 있었고 또 이탈리아를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요. 지금 알리탈리아 항공사에서 계속해서 한국인 승무원들 그러니까 김소정 승무원의 후배분들로 이제 들어오실 분들 뽑을까요? 네. 계획이 어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새 네. 저희 항공사에서는 90% 이상이 이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시고 계시는데 그래요? 네, 그에 따른 채용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선배분들이 좋은 예로 남아주시면 한국인 승무원에 대해서 인상이 좋아서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진짜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공개가 힘드시겠지만 한국과 국내와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네. 비행수당과 또 스케줄 근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비생들 분께서는 네. 가시고 싶은 항공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 몇 년 차는 얼마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굉장히 좀 복잡하군요. 계산을 하는 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부분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지인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도 가끔씩 나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도 사실 무시 못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는 것도 당황하지 않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김소정 승무원님의 어떤 예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차장님 네. 이런 해외 취업의 합격 수기 같은 것들을 사례집으로 또 내신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매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해외 취업 성공 수기 저희가 그 당선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최우수상에 네. 당선된 분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좋아요. 네네. 예, 그분은 이제 저희 K무브 스쿨의 미국 디자이너 과정에 이제 광고 디자이너 과정에 지원을 하셨었는데 네. 공인 영어 시험 성적 점수가 없으셔가지고 보류자 명단에 올라가셨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 달 동안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성적을 따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합격을 하셨고 그 이후에 저희 LA에 있는 광고 그 대행사에 네. 취업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열심히 또 일을 하셔서 그 우리나라 라면 광고를 뉴욕 시티 투어 버스에 디자인 그 부착을 하시게 되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한 번에 다 네. 되지 않아도 이렇게 네. 노력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서 또 활약을 하는 모습, 네. 수기들을 보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사장님? 저는 정말 뿌듯하죠. 네. 한 명 한 명이 정말 제 동생 같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좀 네. 어려운 그런 준비 과정이 있지만 그걸 네. 잘 극복하고 한 분야에서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그런 취업 준비생들이 네. 해외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요. 오준일 이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금 이사님께서 정확하게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네. 이 아세안 지역에 네. 그 이제 해외 취업하는 그
청년들을 네. 저희가 이제 직무 교육을 시켜서 해외에 취업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네, 취업 네, 준비생들한테 미리미리 직무 교육을 예, 예. 시키는 일을 예, 지금 예, 담당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군요. 그러면은 사실 해외 취업에 성공하는 예. 지원자들, 예. 좀 성공을 못하는 지원자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어떤 지원자들이 좀 성공을 하더라? 그런 어떤 성향,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대기실에서 네. 박 차장님하고도 말씀을 네네. 나눴는데 한국에서 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도 이제 안 된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취업을 하신다는 거는 뭐 김소정 씨도 계시지만 네. 본인의 그 굳은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내가 대기업을 갈 수 있고 공기업을 갈 수 있는데 해외 취업을 한다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김서정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자신의 어떤 3년 후, 5년 후 이렇게 미래를 예측을 하고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좀 미래의 모습을 성공한 모습을 미리 한번 그려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뭐랄까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할까 네. 좀 시각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의지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군요. 예, 예. 해외 취업은 예. 더더군다나 예. 더요. 네. 그러면요. 해외 취업을 하려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이유,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아세안 국가인데요. 네. 이 뭐 아까 박 차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이 이렇게 선진화가 된 나라는 네. 이미 그 경제 자체가 이렇게 프레이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들어가서 뭘 좀 비즈니스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아세안이라고 그러는 이 신흥국, 즉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뭐 예전에 어떻게 보시면 뭐 80년대일 수도 있고 또 70년대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국내보다 해외에서 일하는 게 더 유망한 업종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분들은 해외 취업을 또 희망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 저희 NCS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예, 나눠볼 예. 텐데요. 해외 취업도 직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사님? 뭐 이 NCS가 뭐 박 차장님도 계시지만 네.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도입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이제 그 직원들이 나가셔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연구도 하셔가지고 이제 도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선진국에서 다 검증이 된 거죠. 뭐 영국의 NOS라든가 네. 뭐 미국의 NSS 뭐 이런 것들 또 일본의 NSS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벤치마크를 하셔가지고 도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 이 직무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펙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기계 장치의 뒤에 보시면 이렇게 레이블, 레이팅 같은데 붙어 있는 게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사람한테 붙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무 중심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 선진국들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이름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네. NCS 국가직무능력 네, 표준이지만 이름은 좀 다르게 네, 먼저 네. 도입이 됐고 예, 예. 우리는 이제 그들을 보고 좋은 네. 점은 우리와 맞는 점 좀 예, 예. 차용을 하고 그래서 벤치마킹에서 NCS라는 것을 우리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능력을 보자, 네. 직무 능력을 보자라는 목적은 똑같잖아요. 우리의 NCS와 그들이 보는 직무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제도들 예, 예. 통할까요? 통용이 가능합니까, 이사님? 제가 직업 기초 역량으로 보자면은 네. 그 이제 사람을 채용을 해서 데려다가 쓰는데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이제 가성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연봉을 했을 때 과연 자기 밥벌이에 얼마를 퍼포먼스를 내느냐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거를 사실 이제 가장 그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좋은 게 바로 이 NCS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사님 대학교에서 교육도 예, 강의도 예. 또 하고 계시죠? 예, 예.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전북 익산의 원광대학교에서 아예 이 해외 취업 NCS 스쿨을 이제 교과목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필요한 걸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었는데 상당히 뭐 학교라든가 학생들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부산 외국어대학교도 이제 그
취업 캠프를 하는데 아예 해외 취업 위주로 이제 지금 뭐 캠프를 구성하고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NCS를 교육하는 강의 내용이 아니라 아예 앞에 해외 취업이 예, 해외 취업이 붙네요.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 이제. 해외 취업 예. NCS. 예. 정말 해외 취업을 아주 세밀하게 예. 목적으로 해서 교육을 예. 하고 계시는데요. 학생들 관심도가 높습니까? 궁금하네요. 뭐 일부 대학이긴 하지만 이제 네.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 저는 이제 좋은 방향적으로 간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학에서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사실 국내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해외 취업도 많이 좀 지원을 학교 측면에서도 해주는 추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회자님도 네. 아시겠지만 네. 지금 뭐 40만 공시족 그래서 그래요. 뭐 지금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뭐 저랑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20대 때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가 과연 이게 좋은 사회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제가 좀 마음이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이 좀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경제 영토가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소정 승무원님도 나와 계시잖아요. 예, 예. 이제 외항사 취업에 예. 이직에 성공을 하신 분인데 예. 국내에도 승무원 NCS가 만들어져 있죠, 이사님?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뭐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서비스 중에서 가장 좀 이 하이엔드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호텔이라든가 그렇죠. 뭐 항공이라든가 이런 호스피탈리티 쪽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이제 대인 관계 능력이라든가 또 뭐 좀 커뮤니케이트 능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김소정 씨도 계시지만 어떤 서비스 응대하는 거를 매뉴얼로 한다 그러면 아마 매뉴얼이 굉장히 두꺼워진 걸 아마 외우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자기 개발하시는 부분에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들이 제 생각에는 NCS에 분명히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걸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CS에도 뭐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적극적인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것들, 자기개발 능력 이런 것들이 네. 들어가 있는데요. 외국 승무원의 NCS, 뭐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네네. 직무 능력 기준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이제 항공사하고 공항을 평가하는 기관 중에 좀 권위 있는 기관이 스카이트랙스라는 네.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김소정 씨도 이제 잠깐 근무하셨던 어. 에티하드 항공도 이제 올해 6위에 랭크가 됐었는데요. 네. 보시면 뭐 1위를 했던 항공사가 이제 에미레이트 항공이고요. 2위가 또 카타르 항공, 그다음에 6위가 뭐 에티하드 항공 그래서 우리가 메나 지역이라고 그러는 미드리스트 노스아프리카 그 지역에서 다 상위에 랭커되는 티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오일 머니의 힘이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많은 국가에서 실제로 이제 이 리크루트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네. 승무원들을 이제 채용을 하고 가셨던 그 항공사들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더 우리 우수한 또 이런 승무원들이 해외로 나가실 수 있는 또 좋은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계 항공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항공사들도 그렇고 네. 한국인 지원자들, 네. 승무원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가요? 어떤가요? 글쎄 뭐 제가 뭐 항공 서비스에 이렇게 깊게 네.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한국 여성분들이 뭐 섬세하시고 이러시니까 아무래도 이 서비스 하시고 뭐 카팅하고 이러실 때 굉장히 뭐 잘하시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승무원님께 여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승무원님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외국인 승무원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인 승무원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옆에서 보시기에. 보통 저희 한국 분들은 굉장히 특성상 굉장히 빠른 걸 좋아하고 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한국인 승무원으로서 네. 정말 제 자신도 자랑스럽고 또한 또 동료들이 좋은 명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또 좋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어떻게 보면 좋은 승무원들을 만드는 그래요. 좀 씁쓸하긴 하지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서비스를 정말 잘해주시니까 평이 좋으면 채용도 점점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거 몇 년간 또 늘려왔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차장님, 여쭤보고 네. 싶은 게요. 연봉도 괜찮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해외 취업의 일자리 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연봉도 괜찮고, 질 좋은, 그러니까 우리 청춘들에게 해외로 좀 나가봐라라고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분야를 알고 싶어요. 승무원 말고도 그런 분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가별로 이제 조금씩 취업 유망 직종이 다를 텐데요. 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 전자 시스템을 이제 개편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 이런 IT 분야나 광고 쪽에 홍보? 광고? 광고 홍보, 네. 네, 그리고 관광 이런 아. 쪽에 네,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IT 직종 그리고 보건 의료 그리고 또 회계 이런 쪽에 인력 수요가 있고, 네.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이나 조리사 쪽 네, 이런 쪽으로 주로 유망 직종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IT와 그리고 엔지니어 그리고 회계 이런 쪽이 좀 유망하고, 그리고 개도국 같은 경우는 한국 진출 기업의 중간 관리자 이런 쪽에 인력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아, 인력 수요가 많다는 건요. 그만큼 뽑는 인원이 좀 그렇죠.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정보들은 어디서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아, 이 국가에서는 이 분야에서 지금 이 정도 명을, 네. 몇 명을 모집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요. 저희 월드자 플러스라는 해외 네. 취업 정보 포탈에 들어오시면 그런 채용 공고들도 볼 수 있고, 네. 지금 현재 채용 동향들도 국가별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까요? 정보는 또 네. 어디서 얻으셔서 올려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네. 연계가 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해외에 네. 14개 도시에 K무브 센터가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K무브 센터는 저희가 그 코트라 무역관과 협업을 해가지고 네. 만든 건데요. 뭐 주요 도시인 뭐 실리콘밸리, 뉴욕, 그리고 오사카, 네, 도쿄, 뭐 두바이에도 있고, 네, 이런 14개 도시에 K무브 센터가 있어서 그쪽들에서 이제 정보를 모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전 생각한 게 한국에서만 네. 이렇게 모으시는 거면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네. 또 14개 국가에 K무브 센터가 다 나가 있군요. 네. 그쪽하고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서 올라오는 정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활용을 많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외에도 해외 일자리 분야라든지 뭐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 이제 핀테크 하면서 네네. 이제 많이 이렇게 화두는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정부에서 또 어떤 규제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아까 박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IT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또 핀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일본 지역에 진출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또 아까 아세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내년이 아세안 창립된 지 50주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세안에서 또 가장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는 이제 인구도 거의 2억 4천만 이상이 되고 또 무슬림 국가고 이러기 때문에 네네.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어떤 뭐 자신의 어떤 그 진로를 찾으시는 네네.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또 요즘에 또 가장 뜨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그 뭐 CLMV라고 그래서 캄보디아, 그다음에 우리가 라오스라고 그러는 네. 라오 PDR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베트남 요 네 나라가 있는데 요 네 나라에서 아까 이제 뭐 취업도 굉장히 많이 늘고 계시다 네. 그러시는데 결국은 이제 발전하는 쪽으로 사람도 몰리고 이제 이 자금도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좀 그런 것들도 유념을 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한 3,100여 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뭐 섬유 봉제 이런 이제 경공업 위주인데 거기에 이제 이 로컬 직원이라고 그러죠. 베트남 현지 직원들이 뭐 많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몇천 명씩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한국 분들이 가시면 이제 뭐 관리자 역할을 하시니까 뭐 일도 재밌으시고 보람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인기가 이미 있고 네.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해진 나라들 네. 그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에 관심을 가져보고 네. 어떤 분야가 이 나라에서 성장을 하고 있지 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아까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지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이제 네. 미국, 뭐 싱가포르, 그러니까요. 호주 이런 약간 뭐 어느 정도 프레임이 이미. 돼 있는 네. 경제가 어느 정도 기완성이 돼 있는 국가들인데 지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좀 아세안 국가라든가 좀 이런 이머징 마켓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미 커져 있는 시장보다도 좀 크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정보를 모아보시고 네.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그런 취업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사님 찾았단 말이죠. 저희가 네네. 발견을 해서 이 국가의 이 직종, 뭐 이 회사 관심이 있는데 지원 방법이 좀 다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우리나라와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네. 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구글링을 한다라든가 이러면 뭐 정보는 얼마든지 아마 그렇죠. 그 젊으신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해당 국가를 한번 가셔가지고 직접 그 자신이 근무할 어떤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주위에 뭐 하노이 한인회가 됐던 호치민 한인회가 됐던 또 그 뭐 K무브 센터가 됐던 한번 가셔가지고 네. 저는 그 해외 취업은 이 인적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이제 본인이 힘들고 이랬을 때 뭐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좀 추켜 세우실 분들이 그렇죠. 계신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이제 자기 혼자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멘토링 제도 같은 경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 멘토가 됐건 국내 멘토가 됐건 좀 본인이 네트워킹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정보력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을 지금 이사님 말씀을 해주신 네. 거예요. 사실 해외 취업이라는 게 여기서는 해외 취업 쉽게 얘기하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아예 본거지가 바뀌는 거거든요. 가서 먹고 자고 일하고 모든 생활을 해외에서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끄덕끄덕 하시면서 경험자가 계시지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떤 점이 제일 힘드세요? 아무래도 가끔씩은 한국이 좀 그립기도 하고 향수병. 네. 아무래도 이제 할아버지나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아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참석하는 게 어려운 빠르게 올 수 부분이 없고 그렇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미 이제 적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렇듯이 또 이 항공사 직업뿐만이 아니라 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김소정 승무원은 굉장히 씩씩하게 잘 이겨내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사실 해외 취업에 성공을 해서 어렵게 가도 그 적응 부분에서 좀 실패를 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자 아까 이사님도 언급해 주신 그 멘티 제도 운영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제도인가요? 네, 저희 그 K무브 멘토링 프로그램은 저희가 50여 개국에 240명의 멘토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 현지 취업을 실제 하셨던 그 노하우나 아니면은 취업을 하셨다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국에 적응하신 그런 이제 경험들을 멘티들에게 직접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멘토를 통해서 취업을 실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중에 취업을 해서 해외로 나가셨을 때 멘토분들이 또 정착하는 것도 지원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국가의 뭐 이 분야에 내가 관심이 있다.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네. 그 국가에서 먼저 일을 해본 분이나 네, 같은 네. 분야에서 뭐 일을 해본 분이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는 건가요? 선후배처럼? 예, 맞습니다. 네. 멘토멘티를 네. 저희가 월드자 플러스 사이트를 통해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리는 멀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네. 궁금한 것도 물어볼 네. 수도 있고 네. 조언도 해주시고 또 네. 취업을 멘토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청년들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응이 좋습니까? 어때요? 네, 아주 인기가 좋아서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국인 멘토도 섭외를 해서 네. 네,
외국인들이 사실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해서 그 처음으로 신설을 한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네. 아주 반응이 좋아가지고 대기자 명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외국인 멘토까지 또 새롭게 네. 도입을 하셨군요. 네. 외국인 멘토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게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게 뭐 적응이 좀 쉽지 않고 당연하겠지만 또 하나 어려운 점이요. 제 생각에는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종교가 다른 지역에 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좀 당황스러운 경험 혹시 없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문화적으로는 네. 아무래도 이제 무슬림 국가가 굉장히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무슬림 국가는 여성분들이 좀 짧은 바지를 입는다던가 스커트를 입는다든가 아니면 어깨를 이렇게 보인다던가 하는 옷들이 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입어도 되지만 조금 이제 가끔 가다가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 이렇게 입으면 안 된다. 예,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가서 뭐 직접 부딪히고 배워 나가는 거겠지만 미리 좀 알고 가면 좀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해외 취업의 선배로서 많은 지금 후배들이 해외 취업 준비하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순서, 뭐 이렇게 준비를 하면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제가 이제 저한테도 많이 이제 취업 준비생분들이 많은 이제 조언 같은 거를 많이 여쭤보는 그럴 분들이 것 많이 같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네. 아르바이트도 좀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그쪽에서도 열심히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넓은 시야를 보고 또 해외 취업의 문을 두드린다면 제 생각에는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루거나 또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이셨어요, 정말. 왜냐하면 해외 취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환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환상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환상보다도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도 어려운 일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그렇죠. 청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항상 저도 말을 하지만 어려운 일을 한국에서도 하고 또 외국에 나가면 그 부분을 분명히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장님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김소정 승무원님도 멘토 멘티 그 제도의 멘토로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충분하실 것 같아요. 훌륭한 멘토로 그렇죠. 예, 훌륭한 꼭 모셔야 멘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관심 있으세요, 승무원님? 네. 보내주실? 그럼요. 또 훌륭한 멘티분들 잘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준비하시면서 이런 점, 그러니까 국가에서 많이 지금 해외 취업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아쉽더라. 뭐 이런 부분이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인턴십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연계된 프로그램이 조금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준다면 아무래도 지금 구직을 하고 있는 힘든 그런 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취업이, 그러니까 경험자로서 국내에서 취업이 안 되니까 해외로 눈을 돌려보자 이런 시각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어떠세요? 네, 저도 그 부분에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든 어떤 작은 일이더라도 열심히 그쪽에서 하고 경력을 쌓고 나서 해외에 나간다면 더 그쪽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해외 기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곳에서 오래 있으면 그걸 경력으로 치지만 외국에서는 아르바이트든 뭐 작은 일이든 네, 또 많은 곳에서 경험을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다양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 그 부분이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어서 실제로 해외에 나가 보시니까 국내보다도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느낌이 오세요.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부다비에 있었는데 네. 그때 에티하드 항공에서 네네. 그쪽에서는 이제 안전을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항공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저는 보안 일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안 일을 또 해보다 보니 네. 또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승객분들의 또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조금 아까 승무원님께 드렸던 질문 이사님께도 좀 한번 네네. 드려보고 싶은 게 왜냐하면은 학생들과 직접 좀 예.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국내 취업이 워낙 어려우니까 네. 해외로 눈을 좀 돌려볼까? 네. 이런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네. 좀 저는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질문 드렸었습니다. 네, 네.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김소정 씨 생각에 저도 네, 동감하는 게 네. 이게 선택지가 여기가 안 되니까 뭘 방향을 바꿔가지고 하자라는 건 저는 그건 옳은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도 뭐 이제 향후에 뭐 계획이 다 있으시겠지만 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본인의 아주 그 뚜렷한 의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 정말 저 나라에서 한번 뿌리를 내리겠다 뭐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최소한 좀 긴 호흡을 보고서 네. 저는 이제 나갔으면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한번 미리 그 나라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선행 투자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자기가 모아서 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좀 그런 걸 좀 선행을 한번 해보시고 보시고 선택하는 게 훨씬 전 좋으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일단 직무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다면 그 나라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철저하게 예.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좀 긴 호흡을 바라보는 의지가 네, 네.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차장님,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굉장히 지원이 절실하고 중요합니다. 네. 국가적으로 네. 지원이 앞으로도 좀 확대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은 청년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양질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가 부산에도 K무브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네, 그런 정보를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 부산에도 직접 네, 그런 센터를 개설을 하고 또 전국 대학을 돌면서 지금도 해외 취업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에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원은 확실하게 좀 확대가 네. 될 거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요. 2016년 7월 조사 결과인데 구직 준비 중인 청년의 77.2%가 해외 취업할 의향이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77.2%면 10명 중에 거의 7명 이상인 그쵸. 거잖아요. 예, 해외 그쵸. 취업 의향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중에 성공하는 인원은 이 의향이 있는 분들에 비하면 좀 적잖아요. 그렇죠. 성공을 가르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이유가 가장 크게 어디 있다고 보세요, 차장님은? 저도 아까 그 오이사님께서 네.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해외 취업을 하기 전에 내가 왜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지 그 이유와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떤 쪽으로 커리어를 쌓아나갈 것인지 이런 목표가 분명해야 해외 취업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 얻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거든요.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아, 네. 네. 저희 공단에서는 네. 그 해외 취업 정보 포탈인 월드잡 플러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월드잡 플러스에는 국가별로 채용 공고뿐만 아니라 국가별 채용 동향이라든지 취업 비자 그리고 그 뭐 성공 수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앱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앱으로도 볼 네. 수가 있군요. 네.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네. 해외 취업 박람회도 네. 개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얼마 만에 한 번씩 개최하는 거고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해외 취업 박람회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5월과 10월에 크게 하는 게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9월에도 직업 능력의 달에 저희가 또 박람회를 하고 있고 네. 국가별로 소규모로는 이제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오늘이랑 내일 저희가 코엑스에서 그 일본 취업 정보 박람회를 개최를 할 예정인데요. 여기 오시면 이제 일본의 그런 리크루트사나 아니면 일본 유명 기업의 그런 설명회도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 일본어 진단까지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발로 뛰는 정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좀 찾아보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김소정 승무원께는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승무원을 꼭 집어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관심 있고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보실 것 같은데요. 어떤 조언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세요? 네.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어떤 일이든 지금 현재에 아무것도 하지 않지 마시고 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되 열심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넓은 시야를 통해서 뭐 외국 항공사라고 해서 또 국내에서도 경험을 쌓으시면 또 국내에서도 또 경력자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항공사에서 채용을 하고 있으니 네. 그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네. 그 부분 숙지하셔서 그 나라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 부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께서도요. 예. 뭐 학생들, 취업 준비생, 해외 취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남겨주세요. 예. 집 떠나면 다 고생이고요. 이불 밖은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좀 젊으신 분들이 너무 안정지향적인 것도 좋지만 우리 김소정 씨처럼 좀 이렇게 도전을 하셔가지고 좀 해외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좀 넓히시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해외 취업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좀 더 국내와는 또 다른 넓은 기회가 있는 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준비는 철저히, 정보는 많이 얻을수록 준비할수록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은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박희영 차장님, 그리고 글로벌 인턴십 컨설팅 오준일 이사님, 알리탈리아 김소정 승무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능력중심 사회를 위해서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